암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대부분은 암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암이라는 것은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세포들은 스스로 수십억 개로 복제될 때까지 일반적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몸에도 암세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수십억 개로 복제되면 그때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실 때 암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큰 암세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암세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명기간 동안 6배에서 10배 이상까지 증식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강할 때에는 암세포가 스스로 파괴되며 증식되거나 종양을 형성하는 것이 억제됩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순기능과 악기능의 원리를 알며 암을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보이는 과일로도 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을 그냥 보이는 대로 아무런 의학적 지식 없이 먹으면 암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일평생 동안 과일과 채식을 해왔는데에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복합적인 영양 결핍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유전적이거나 환경적 혹은 생활 습관과 식생활상의 요인들에 의한 것입니다. 복합적인 영양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주는 과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 모든 정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귀를 열고 당신의 장수와 건강을 위하여 자세히 듣고 실천해 주세요. 우리 인생에서 접하는 과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일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서로 진화한 방식도 다 달라서 인간의 몸에 작용하는 효과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독소를 빼주는 데 탁월하고 암을 예방해주는 과일로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은 단연코 키위입니다. 키위는 매우 작지만 아주 강력한 과일인데요. 제 주변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침마다 꼭 키위를 하나씩 드십니다. 키위에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이와 섬유질이 풍부한데요. 심지어 비타민C는 오렌지의 2배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E는 각종 독소와 발암물질로부터 인체를 지켜주는 영양소인데요. 키위를 먹으면 수은, 납, 오존, 이산화질소 등 대표적으로 알려진 독소 모든 것들을 없애줍니다.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생체막에서 지방질의 산화를 억제해서 세포막을 산화시키지 않으려는 작용을 하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는 또한 적혈구 보호와 세포호흡, 혈소판 응집에 관여를 해서 뇌동맥류를 막아주고 혈관의 기름을 없애줘서 면역계 질환이나 대장암을 예방시켜줍니다. 혈관이 기름으로 막히면 만성염증도 생기는데요. 팔다리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픈 분들이 키위를 먹다가 갑자기 나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키위가 몸에 있는 독소를 전부 쫙 빼줘서 그에 따른 다른 만성 질환들이 치료가 된 것인데요. 키위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인데요. 키위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단순당이 빠른 속도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더 많이 자극하고 체내 지방 합성을 촉진하여 혈중 지질과 체지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이 다소 찔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키위 자체에 들어있는 칼로리나 지방으로 살이 찌는 것이 아닌 혈당과 인슐린의 작용으로 인해서 체지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혈당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키위를 하나 정도씩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 이상 먹더라도 여러 시간에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시간의 긴 시간 동안 키위를 자주 나눠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낮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자주 먹게 되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 암 예방을 위해서 키위를 주기적으로 드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딱 1개 정도를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으며 꾸준하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병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러한 심장마비 또는 심장질환 예방에 가장 좋은 과일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찾기 쉬운 과일인 사과입니다. 사과는 하루에 한 알씩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로 유명하죠. 사과에는 사실 비타민C는 다소 적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와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서 비타민C의 작용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사과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키위와 사과는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키위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를 사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영양소는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는 물질인데요. 이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효과가 좋은 것은 심장질환 예방입니다. 심장질환에 있어서 사과보다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주위에 사과를 매일 같이 먹고 계신 분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키위가 몸 전체의 독소를 빼주고 모든 암에 대해서 암 예방 효과가 좋은 과일이라면 사과는 대장암에 특히 탁월한 과일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직장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의 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장에 있는 암 세포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인 대장암에는 사과가 정말 효과적인데요. 대장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 의사들은 사과가 매출을 실제로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암이 증식할 때 암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데 이것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암이 증식할 때 필요한 것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설탕인데요. 설탕은 암을 키웁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설탕을 줄인다고 설탕 대용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자연적 대용품은 마누카라던가 꿀이 있습니다. 하지만 꿀도 매우 적은 분량이어야 합니다. 화학품들도 암을 증식시키는 주요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용소금은 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화학적 첨가를 합니다. 하지만 천일염의 경우는 이미 하얀색이기 때문에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서 화학적 첨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금을 먹을 때엔 되도록 천일염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육식 중심의 식생활은 체내를 산성 환경으로 만듭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약간의 닭고기가 오히려 낫습니다. 육류는 가축 항생제 성장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해롭지만 특히 암 환자에게 해롭습니다. 암세포가 아직 발현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육류를 어느 정도 먹는 것이 몸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에 암이 발현이 되어 있고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해버린 상태라면 육류를 먹는 것은 암세포의 증식을 더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류에 포함된 단백질은 소화가 어렵고 많은 양의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심지어 육류를 과식까지 하게 되면 더욱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고기는 창자에 남아서 부패되거나 더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는데요. 몸에 남은 육류는 빼내기도 힘든 독소로 몸에 축적되어 암을 증식시키기 위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분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유산소 환경인데요. 암세포는 유산소 환경에서는 증식할 수 없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심호흡을 하는 것은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괜히 의사들이 운동하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을 유산소 상태로 만들게 되면 암에 걸린 사람도 그 상황에서는 증식을 멈춥니다. 유산소 상태라는 것은 숨가쁜 운동을 했다거나 심호흡을 해서 몸 안에 산소를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숨차게 하는 것은 달리기가 가장 좋은데요. 빠르게 달린다거나 1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빠른 걸음으로 다소 숨이 찰 정도의 상태를 약 3분 정도만 유지해주면 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과하게 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짧게 운동하지만 숨은 찰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암이 쉽게 생기는 환경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주 육류를 드셨다거나 설탕이나 소금을 많이 드신 분들이요.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특별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으니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